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들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 시댁에 대한 사연입니다. 자식들 보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2년차 많이 지치셨죠? 더군다나 요즘엔 다른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을 더 불안에 떨게끔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언제쯤 사라지게 될런지, 우린 언제쯤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 버릴 수가 있는 건지, 기약 없는 그날이 과연 오게 될런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생활 반경도 좁아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우선 겁부터 나고 혼자 있어야만 편안하고 2년 동안 이 질병 하나가 사람의 마음들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참 대단한 질병이긴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시기가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질병들을 보면 확 타올랐다가 언제 사라진지도 모를 정도로 수그러들긴 했었으니까요. 아니란 마음을 먹어서였을까요? 나라에서 제지를 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줄였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기본적인 자식된 도리까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시댁과 친정의 발길을 아예 끊을 순 없었습니다. 좀 줄이긴 했었지만서도요. 그래서 정말 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는 저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시댁과 친정을 드나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친정과 시댁을 드나들었을 때 양가 부모님들 모두 다 좋아하셨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우선 친정 같은 경우엔 얼굴을 봐서 좋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란히 말 들어서 좋지 않을 게 뭐가 있겠느냐.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먹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가 이 시국이 길어질지도 모르니 친정 방문을 하겠다는 저희 부부를 말리고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친정과는 정반대였었죠. 시댁은 당연했습니다. 나라에서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도리까지 방해를 하려고 드는 것이냐고. 그리고 아무리 나라에서 말려도 효심 깊은 자식들은 자기 부모 다 찾아뵙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양가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국이 길어지는 만큼 친정과 시댁에 달랐던 반응들이 점차 저희 부부에게 피곤함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친정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지 말라 했고 본인들도 조심을 하신다 했고 거의 돌아다니지를 않았으니 항상 안전한 사정권에 들어가 계셨었죠. 엄마랑 아버지는 엄청 조심하고 있어. 우리가 다니는 곳이라곤 산밖에 없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등산객도 별로 없고 혹시나 개방된 등산로로 낯선 사람들 올까봐 얼마 전에 네 아버지가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어 놓았어. 우린 맨날 그냥 둘이서만 지내. 자식들 걱정시키게끔 하면 그건 부모가 아니지. 부모들이 돌아다녔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아유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니까 우린 걱정하지 마. 우린 니들이 더 걱정이다. 너도 그렇고 우리 사이도 그렇고 맨날 사람들 북적거리는 지하철 타야 하고 종일 마스크 써야 하고 얼마나 답답하겠니. 게다가 우리 사위는 병원에서 일하는데 아유 너희들이 너무 걱정이야.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엄마랑 아버지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곧 나아질 테니 코로나 이 녀석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그때 얼굴 보자. 절대로 마음 쓰지 마. 알겠지? 친정 부모님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백신을 맞아라 하면 맞으셨고 나가지 말라 하면 집안에서만 생활하시는 그런 모범적인 방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라고 불만이 없으셨을까요? 가끔 나라의 정책에 구멍이 있어 보이는 거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따라줘야지만 얼른 이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니 따라주셨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시댁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행동 반경에 거리를 두고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시댁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리는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이번에 안 온다고? 안 되는데. 아버님이 엄청 서운해하는 눈치던데. 그냥 와라. 그리고 다른 집안들 자식들 보니까 그냥 다들 왔다 갔다 하더라. 나라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 우리 며느리는 당연히 그런 사람 아니겠지만 이렇게 제한을 두니까 그렇게 좋아라는 며느리들이 많다며? 그런데 그런 며느리들 시댁에 오기 싫으면서 여행 갈 건 다 간다고 하더라. 너무 괘씸한 짓이지. 넌 그런 며느리들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뜯어갈 건 다 뜯어가고. 얌체 같은 며느리들이 너무 많아. 괜히 정상적인 며느리들까지 물들이고 말이지. 넌 절대로 그런 옆편네들 주위에 있으면 확실하게 거리를 두도록 해라. 코로나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옆편네들이 코로나보다 더 나쁜 질병 같은 것들이야. 난 우리 며느리를 전적으로 믿는다. 우리 며느리는 그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지? 안 그러니? 암튼 네 아버지 서운해 하시니까 그냥 오도록 해라. 네 시아버지 성질 부리면 나 그거 감당 못해. 너도 잘 알잖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지만 시댁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으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시댁의 발길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처 몰랐었네요. 저희 부부는 분명히 시부모님들도 백신을 접종을 했을 거라 믿었었거든요. 오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했었고 우리 집 자체가 청정 지역이라는 말을 수없이 해온 분들이었기에 백신을 당연히 접종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무서워서 혹시나 부작용이 생길까봐 믿을 수가 없어서 접종을 안 했다고 이실직고를 하셨던 거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유방암 걸려서 완치 판정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사람이었고 갑상선 암 수술 받은 지 이제 고작 6년 차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백신을 맞으셨는데 저희 엄마는 두려운 마음 없었겠습니까? 사실 저는 엄마가 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말리긴 했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암에 걸렸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너무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일 안 맞았다가 코로나 걸려서 네 아버지한테 옮기면 자식들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니들한테 옮기면 엄만 그게 더 끔찍하다. 뭔 일 있겠어? 두려움 가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전신마취 2번이나 하고 암수술 2번 받은 여자인데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다고. 내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접종을 해야지. 그리고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 맞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안 죽는다. 시부모님 기저질환 없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접종을 안 하신 거냐 했더니 최근 들어 몸이 좀 안 좋았었다고 그리고 니들이 접종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마스크 잘 쓰고 있고 어디 나가도 절대로 마스크 벗지 않는다고 우리는 걸릴 위험이 없다고 자신을 하는 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내려오지 말아라.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 두기를 확실하게 두자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엔 바로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시시각각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가장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최일선상에 있는 사람이었죠. 부모님은 저보다 남편을 더 걱정했었습니다. 혹시나 하다가 사람 잡는 법이라고, 자기들 때문에 사위에게 피해가면 큰일이라고, 그래서 백신도 잘 접종하고 나라에서 내미는 수칙들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시댁은 시부모님 친아들이 서울권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니들이 맞았으면 상관없지 않냐고, 우린 혹시 잘못될까봐 맞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접종할 마음이 없었지만 오가는 출근길에 도사리는 위험들, 그리고 남편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접종을 한 거였는데 정작 남편의 친부모님들은 저리 생각을 하시다니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저희를 부르는 이후에 별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었었습니다. 그저 식사나 같이 하자고, 시동생이 이번에 시간이 되어서 시댁에 온다고 했다고, 자주 만나는 시동생 아니니 저희 보고도 얼굴을 비춰라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 서운한 마음 드셔서 시어머니 괴롭게 한다 해도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동생이 시댁에 온다는 이유로 시댁에 모이자는 시어머니 뜻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전염력이 더 세진 변이 중에 나온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시동생이 1년 만에 집에 오는데 맛있는 것도 먹여야 하고 식구들 얼굴을 다 보여주고 시동생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앞으로 시동생이 시댁을 자주 드나들 것 아니겠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된다. 네 시동생이 집에 자주 오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1년 만이지 않니? 네 시동생이 좀 그런 게 있어. 애가 속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집에 왔는데 형이랑 형수가 안 와 있으면 자기를 환영 안 하는구나 이렇게 요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애가 말이 안 통하는 애거든. 자기만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사는 애인데 그래도 어쩌겠니. 내 자식이고 네 시동생인데 우리가 끌어안아야지. 나이가 이제 곧 있으면 30 중반에 들어서는데 애가 아직도 애다.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애가 아직도 철없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머물러 있어. 너랑 그녀 안 오면 그 녀석 분명히 토라질 거다. 1년 만에 집에 온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할 거 뭐 있냐? 그러니까 그냥 오도록 해라. 그리고 네 시동생이 좋아할 만한 음식 내가 생각해서 너한테 일러줄 테니까 맛나게 깔끔하게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아유, 그 녀석은 완전 상전이야, 상전. 남편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본디 그런가 보더군요. 잘하는 자식의 따위에게는 배려 같은 거 남줘도 되고 시부님이 눈치 보는 자식에게는 과할 정도로 배려심을 일으키는 거 말입니다. 저는 부족한 며느리일 수도 있지만 남편은 장남으로서 시댁에 정말 든든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든든한 장남인 남편에게 시부님은 생각 외로 마음 쓰는 일이 거의 없긴 하더군요. 몇 년만 더 있으면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간 단 한 번도 시부님이 남편이 생일이라고 해서 먼저 알아주는 법 없었습니다. 남편이 승진을 해도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회사밥 먹었는데 자연스럽게 승진되어야 하는 법 아니냐고 말씀하셨던 분들이었죠. 성실하고 든든하고 시부모님 생각하는 마음 진심이었던 남편에 비해서 시부모님들은 남편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부모 자식지간에 제가 알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있겠거니 생각이 되어지긴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연락도 되지 않은 시동생 어디서 뭘 하며 지내는지 모르는 시동생. 때가 되면 시어머니 제게 시동생에게 문자를 넣어라, 전화를 넣어라 명령을 내렸었고 그게 형수된 도리이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면 집 나간 당신 아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저를 은근히 압박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식 간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보다는 조금 부족한 시동생, 불쌍하고 안 되어서 더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안들은 장남을 더 위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안은 잘하는 장남을 홀대하고 거의 연락 없이 사는 시동생을 위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불평 아닙니다. 적어도 조금만 남편을 고려해야 할 때 그리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부모님의 든든한 아들인 제 남편의 입장을 헤아려 주기를 바랐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원망들이 막 밀려오는데 저도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에게 막말하는 며느리 되고 싶지 않아서 또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동생의 방문을 하는 것은 너무 잘된 일이나 조금만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접종을 해도 전염이 될 수 있으니 이번 시동생은 시모님과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날 참석은 못하지만 일찍 들러 음식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다만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그거 걸려도 아무 상관없대. 그냥 감기처럼 왔다가 그냥 간다고 하더라. 걸려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만 호들갑 떨고 니들도 꼭 참석을 해라. 죽는 것도 아니고 잠깐 쉬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너는 못 온다는 말을 하는 거니? 이거 네 시아버지가 들으시면 벌써 불효령 떨어졌다. 다들 가벼운 증상만 왔다가 가는 거라고, 나라에서 너무 심하게 제지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넌 배운 사람이 왜 그렇게 앞뒤분간을 못하니?
걸려도 상관없어. 니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유, 그때 나나 네 시아버지나 접종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똑똑한 것들이 더 당하는 법이야. 네 시동생도 접종 안 했다고 하더라. 걔는 마스크도 잘 안 쓴다고 하던데. 그냥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감기처럼 편안하게 지나가는 게 바로 코로나야.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라.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가짜뉴스 어르신들을 현혹시키는 뉴스들 많이 널려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의 입장은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는 남편을 더 걱정하는 것처럼 시부모님 자식이 바로 남편인데 병원에서 일하는 남편을 좀 고려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걸려도 되다뇨. 만일 남편이 감염이 돼서 남편이 그의 일터에 전염을 시킨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텐데 더군다나 구상권 청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병원에서 조심들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감시하고 있는데 걸려도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저런 속편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해도 너무하고 시부모님 자식인 남편을 배려하지 않아도 너무 배려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 모르세요? 정말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시동생 입장만 생각하세요? 어머님 아들인 그이는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아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 내가 왜 몰라?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우리 아들이 가장 위험한 거 아니니?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원래는 우리가 걔를 피해야 하는 건데 우린 그런 내색 전혀 안 하잖아. 무슨 우리 입장만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아, 근데 그러세요? 그이가 가장 위험한 사람인데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그이 배려하느라 불편한 기색 안 보이려고 그렇게 오라고 저희를 닥달하셨던 거였어요? 저희는 미처 몰랐었네요. 어머니, 아버님 그렇게 생각이 깊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고요. 어머니, 저희 친정에서 그렇게 그 일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암 수술 2번 받으신 양반이 사위한테 피해 끼치면 안 된다고 바로 접종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렇고 제 친정 엄마도 그렇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들 사위 동일한 입장인데 어쩜 이렇게 입장 차이가 극명할까요? 어머님 그이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고 제 친정 엄마는 당신께서 사위한테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라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건지는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런데 어머니랑 아버님이 그런 뜻이라면 저희 앞으로 절대로 시댁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너무 서운한 말씀이시네요. 그이가 더 위험하다는 그 말씀 말이죠. 얼마나 고생을 할지 그 여름날에 방호복 입고 살이 쭉쭉 빠져서 탈모 증상까지 오던 아들 얼굴이 안 보이셨나 봐요. 그 아들이 위험해요. 피하고 싶은데 안 피하셨던 거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 알았으니까 이젠 저희가 알아서 피해 드릴게요. 그렇게 걱정되었으면 진지하게 말을 좀 해주지 그랬어요. 가뜩이나 접종하는 시부님이랑 마주할 때마다 저희도 불안했었는데 서로 불안한 마음 가지고 만날 이유 없는 거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어머니 아들, 어머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감기라고 걸려도 된다는 그거 정말 걸리면 병원에서 곱게 잘리면 다행인 거고요. 완전 몰매 맞습니다. 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 좀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 들어? 나도 보는 게 있어. 그리고 니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얘가 왜 이렇게 난리를 떨어? 네, 잘 아는 분들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저흰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의를 가지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거 없는 법이라고 하더니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딱 그 짝이네요. 남편에게는 시어머니와 잘 이야기를 해서 시동생 오는 날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놓긴 했습니다. 구구절절 자세한 이야기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잘하고 항상 옆에 있어주는 자식은 너무 당연시 여기게끔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동안은 실은 내색하기 싫었고 맏며느리로서 제가 지켜야 하는 예의 범절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시모님은 저나 남편은 안중에도 없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시모님에게 할 말은 하는 그런 며느리가 될 참입니다. 만일 지금의 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싫은 티를 내신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제 분노를 터뜨릴 생각입니다. 어차피 잘해도 힘들어간 분들이신데 저희가 잘해도 칭찬 한 번 없이었던 분들이었는데 저희 부부만 힘 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사정이 다릅니다. 친정에서 저희 부부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시댁에서 저희 부부를 생각하는 마음. 어쩜 이렇게 깊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더 현명하고 덜 현명하고 따질 연세들 아닌데 어쩜 이렇게 부족할까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서글픕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